보난의 첫사랑과 첫 사회생활의 에피소드. 1994년 봄 그날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첫 주 영업을 마치고 의정부에서 강남 본사로 돌아오는 길은 박 계장의 봉고차를 타고 왔다. 봉고는 15년이 다 되어가고 오늘 폐차를 해도 괜찮을 만큼 요란한 엔진 소리에 뒷좌석이 없는 밴으로 된 차였다. 뒷자리에는 보난과 한 달 고참 둘이 타고 왔는데 봉고의 매캐한 매형과 도로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보난은 힘든 일주일을 보낸 후 신사동 본사에 도착했다. 일주일간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수경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본사 로비에 먼저 도착한 수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난 씨? 수경이 밝은 목소리로 장난을 친다. 일주일 만에 본 수경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해 보였지만 밝게 웃고 있었고 그녀를 본 보난의 심장은 힘차게 뛰었다. 수경아, 많이 힘들었지? 오빠도 고생 많았어. 그런데 뭔가 달라 보여. 수경의 말에 보난은 웃었다. 정말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둘은 신사동 부근에서 유명한 대박꽃게찜으로 향했다. 토요일 저녁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다행히 구석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나 꽃게찜 정말 오랜만이야. 수경이 꽃게찜을 보며 눈을 빛냈다. 보난도 일주일간 지사식당에서만 식사했던 터라 꽃게찜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둘은 일주일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수경과 보난은 꽃게찜을 안주 삼아 건배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로 행복에 젖는다. 수경아, 많이 힘들었지? 나는 힘들긴 했지만 재미도 있었어. 둘은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며 더욱 가까워진다. 둘이 앉은 테이블에 한 병, 두 병, 세 병 소주병이 늘어가면서 서로의 사랑도 늘어가는 것 같았다. 보나는 다시 술의 힘을 빌어 수경에게 고백을 한다. 나 수경이가 좋아. 수경은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대박 꽃게찜집을 나선다. 저녁을 마친 둘은 한강공원으로 향한다. 근처 슈퍼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서 강변에 앉아 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둘은 건배를 한다. 둘의 미래를 위한 건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사랑을 위한 건배. 수경과 보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둘은 달콤한 키스를 나눈다. 오빠 사랑해. 수경의 말에 보난의 가슴이 뛰었다. 한강의 야경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둘은 작은 모텔에서 밤을 보냈다. 합숙교육대와는 다른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밤이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휴일이라는 생각도 없다. 오전 11시, 체크아웃 시간에 쫓겨 둘은 모텔에서 허겁지겁 나온다. 근처 해장국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어색하면서도 달콤한 분위기. 오빠, 어젯밤 고마웠어. 수경의 수줍은 말에 보난도 부끄러워졌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해장국을 먹으며 둘은 지난 밤을 되새겼다. 이제 정말 연인이 된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응, 조심히 들어가. 지하철역에서 아쉬운 이별을 했다. 수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보나는 행복함에 젖었다. 집에 도착한 보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술기운과 피로, 그리고 지난밤의 흥분이 겹쳐 깊은 잠에 빠졌다. 오후 내내 잠을 자다가 저녁 8시에야 깨어났다. 삐삐를 확인해 보니 수경에게서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집 잘 들어갔어? 오빠 뭐해? 연락 안 되네? 나 삐진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보나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수경아, 미안해. 너무 깊게 잤어. 나 하루 종일 걱정했어. 연락도 안 되고. 수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정말 미안해. 보나는 수경을 달래느라 한참을 통화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 사랑도 익어가는 만큼 회사 생활도 변하고 있었다. 입사한 달 의정부지사, 안산지사, 순천지사, 수원지사를 거치며 제법 영업 베테랑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배를 누르는 자신감부터 달랐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고 아이 엄마들과의 대화에서도 여유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땡땡스쿨입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 아직 학습지 안 하죠? 고객의 표정만 봐도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계약 실적도 눈에 띄게 늘어주당 30건씩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우수 사원이 되려면 최소 50건 이상을 해야 하니 더욱 분발을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보난 선생님, 이제 정말 영업사원다웠네요. 김 계장도 본안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6팀의 에이스예요. 더욱 중요한 변화는 수경과의 관계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됐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물론 가끔 수경의 삐침도 감당해야 했지만 그것마저 사랑스러웠다. 입사 3개월이 지나자 본안의 월급은 일반 직장인의 3배에 달했다. 1994년 당시 중견기업 초임이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본안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벌고 있었다. HS문화 학습지 영업사원으로서는 상당한 성과였다. 하지만 높은 수입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랐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된 일상. 체력적 한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었다. 후배 성우의 등장. 그 무렵 새로운 신입사원 성우가 들어왔다. 집이 같은 동네라 학교를 물어보니 중학교 1년 후배였다. 보난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성우는 본안과 달리 군대도 가지 않고 바로 다른 영업직을 하다 온 터라 영업 감각이 뛰어났다. 입사 첫 주부터 바로 성과를 내며 주목받았다. 주말 수경과의 만남이 없을 때는 가끔 성우와 술 한잔하고 들어가곤 했다. 나이 차이도 없고 영업도 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동질감으로 금세 친해졌다. 입사 4개월째 되던 어느 비 오는 토요일, 부천지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가끔 있는 현지 퇴근을 하게 되었다. 그날도 수경은 집안일로 만날 수 없었고 성우와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빗소리와 함께 술이 들어가자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 선배님, 오늘 특별한 곳 가보실래요? 성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 미아리요. 제가 아는 괜찮은 집이 있어요. 보나는 잠시 망설였다. 수경과의 관계, 그리고 도덕적 부담감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술기운과 호기심, 그리고 쌓인 스트레스가 판단력을 흐렸다. 미아리, 그리고 새로운 세상. 순간 택시에 몸을 싣고 둘은 기름역으로 향했다. 기름역에서 내려 미아리로 향하는 길. 그 골목은 본안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입구부터 술에 취한 남자들로 북적였고 10m를 걸어가는 동안 이모님이라는 삐끼 아줌마들이 손님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오빠들, 우리 집으로 와요. 벌써 하고 왔구나. 사방에서 들려오는 호객 소리에 보나는 어리둥절했다. 성우가 익숙하게 이모들을 피해 자신의 단골집으로 향했다. 그 가게에 들어가자 다른 이모가 성우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오랜만이네. 어서 와. 둘은 안쪽 방으로 안내받았다. 맥주와 안주가 나오고 한 모금 마시고 있으니 성우를 아는 척하는 미정이라는 20대 초반 여자와
현미라는 아가씨가 들어왔다. 현미는 보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화장이 진했지만 나름 매력적이었다. 오빠 이런데 처음이에요. 현미의 능숙한 말솜씨에 보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응. 처음이에요. 우리는 한 상, 두 상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맥주가 소주로 바뀌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현미는 보난의 직업과 수입에 관심을 보였고 보난도 어느새 그녀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성우와 미정은 이미 다른 방으로 사라진 후였고 현미는 보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우리도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술에 취한 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경의 얼굴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보나는 처음으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끝나고 나니 후회와 죄책감만 남았다. 미아리에서 현미와 하룻밤을 보낸 후 보난의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경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자꾸만 현미가 생각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점점 그녀를 찾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주중에는 지사에서 영업에 몰두했지만 토요일이 되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기름역 방향으로 향했다. 수경과 만나는 주말도 있었지만 그녀가 바쁘거나 만날 수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미아리로 향했다. 현미는 보난을 반겨줬다. 돈을 잘 쓰는 단골 손님이었고 다른 손님들과 달리 신사적이어서 편했다. 보난도 현미와의 시간이 편안했다. 수경과는 다른 종류의 위로가 있었다. 월급날의 탕진. 입사 후 가장 많은 월급을 받은 날이었다. 100만 원짜리 수표 5장, 총 500만 원.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금이었다. 보나는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공허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수경과 만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수경의 삐삐가 울렸다. 오빠 미안해.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해. 수경이 급히 자리를 뜨면서 보나는 혼자 남게 됐다. 술이 반쯤 들어간 상태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허전했다. 주머니 속 수표가 만져졌다. 그 순간 보난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기름역을 향했다. 미아리에 도착한 보난은 현미를 찾았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한 상, 두 상, 세 상. 계속해서 술병이 비워졌다. 오빠 오늘 뭔 일 있어? 평소보다 많이 마시네. 현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보나는 대답 대신 술잔을 들이켰다. 4상, 5상. 술에 취한 보나는 현미와 격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끝나고 나니 더욱 허무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더욱 깊어져만 갔다. 술에 완전히 취한 보나는 현미와 헤어진 후에도 집에 가지 않았다. 미아리 다른 가게로 향했다. 거기서 또 한 상, 두 상.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셨다. 아침에 정신을 차리니 다시 현민의 가게였다. 익숙한 이모가 해장라면을 차려주며 말했다. 아이고, 어젯밤에 얼마나 마셨다고 이렇게 됐어? 꿀물과 함께 나온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보나는 어젯밤을 되돌아봤다. 얼마를 썼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지갑을 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2장과 현금 몇십만 원이 남아 있었다. 기름역으로 나오는 길,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교회 가는 듯 단정하게 차려입은 가족들이 지나갔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아이들. 그들의 모습이 보난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죄책감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자괴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집에 도착해서야 삐삐를 확인했다. 10개가 넘는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모두 수경에게서였다.
오빠 어디야? 연락해줘. 걱정돼 죽겠어. 왜 연락 안 되는 거야? 보난이 하룻밤에 몇백만 원을 탕진하던 밤 수경은 아버지 병원비 걱정을 하며 연락이 안 되는 보난에게 연락을 했고 수경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집 전화와 삐삐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날도 보난은 숙취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다. 월요일 아침은 어김없이 왔고 출장 준비를 한 보난은 지하철에 몸을 맡긴다. 수경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인천 철물점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겹치자 집안 형편이 급격히 악화됐다. 수경은 저녁마다 아버지 간병을 해야 했고 여성사업부 일정과 맞지 않게 됐다. 출장을 가면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주말 영업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이 간병과 맞지 않았다. 결국 수경은 어쩔 수 없이 HS 문화를 퇴사하기로 결정했다. 오빠,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수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6개월간의 실적도 좋았고 국문과 출신이라 본사 편집실 발령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인천 출판사로의 이직. 수경은 인천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 입사했다. 집에서 가깝고 정시 퇴근이 가능해 아버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여는 HS 문화의 절반도 안 됐다. 새로운 직장에서 수경은 막내였고 회사 분위기도 경직되어 있어 개인 전화를 받기 어려웠다. 본안과의 통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밤에는 아버지 간병으로 피곤해 일찍 잠들어야 했고 주말에도 병원 일로 바빴다. 그렇게 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졌다. 예전처럼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던 달콤한 시절은 끝났다. 보나는 여전히 전국지사를 돌아다니며 영업에 몰두했고 수경은 인천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했다. 전화 통화도 뜸해졌다. 수경이 회사에서 전화 받기 어려워하니 보난도 연락하기 조심스러워졌다. 삐삐 메시지로만 안부를 주고받는 날이 늘어갔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둘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예전 같은 달콤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워하는 복잡한 감정만 남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수경의 생일날 일어났다. 마침 보난이 인천 동암지사 출장을 가게 됐고 둘은 수경의 생일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6팀의 실적이 부진해 야간 연장 근무를 하게 됐다. 낮에 만나지 못한 고객들을 저녁 시간에 방문해서 만나기도 하고 주로 늦은 저녁 문으려는 상가의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해야 했다. 처절한 야근이었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필 수경의 생일에 벌어진 일이었다. 보나는 급히 수경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퇴근한 후였다. 삐삐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수경은 생일 저녁을 혼자 보내야 했다. 케이크를 사서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보냈지만 마음은 쓸쓸했다. 그날 밤 늦게 수경에게서 삐삐 음성 메시지가 왔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우리에게 연애는 사치인 것 같아. 보난이 급히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경은 받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수경은 마음을 정리한 듯 했다. 결국 둘의 6개월간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쓰라린 이별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사랑의 무력함을 느꼈다. 아무리 진실한 사랑이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수경을 잃고 나니 미아리에서의 방탕한 시간들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다. 성공의 그림자는 결국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놓쳐버린 셈이었다. 그동안 계절은 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다. 보나는 수경의 이야기를 여성사업부 다른 동기에게 들었다. 수경의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고 병원비 부담도 많이 줄어서 수경이도 안정을 찾은 듯했다. 수경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괜찮고 수경이에게도 너무 잘해준대. 동기의 말을 들으며 보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아쉬움과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어쩌면 수경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보나는 이제 일 생각에 몰두하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1994년 겨울, 그때 우리는 젊었습니다. 사랑도 실수도 후회도 모든 것이 뜨거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보난이 겪은 사회생활 중 제주 출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국 최우수 팀만이 1년에 한 번 갈 수 있다는 그곳에서의 2주간의 이야기, 그리고 여수지사에서의 또라이 신입사원의 자충우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또한 못다한 수경의 뒷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며 과연 그녀는 정말 행복해졌을까? 보난과의 사랑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일주일에 2번씩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3화에서 계속됩니다.